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N 뉴스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지난 24일 보령을 방문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건의서를 통해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도의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 취약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등 도의 계획을 밝히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들에 대한 심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주시가 명품 김치 사업을 펼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음식 관광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민간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김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민간 영역인 식품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안군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인 명품김치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D나 이런 단계부터 그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김치 제품 개발도 처음 사업 계획할 때부터 계획이 돼 있고, 공동 브랜드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계획이 돼 있어요. 김치 업체들이 우리 사업단 실무추진단이나 이런 데 지금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공동 생산할 수 있는 R&D를 하거나 그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지금 시장에서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이익을 잠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 영역인 음식 사업을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사업 자체에 응모했던 것 자체가 전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 끼어진 단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이 어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민간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 산업의 전망을 바라보고 관에서는 지원이나 내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맞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산업화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부분을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폐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명품 김치 산업화의 명분으로 김치 시장에 뛰어들 경우 영세 민간 김치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DN 김경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간 유수율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적정 투자 사업비나 운영관리 방안, 제주도 기업 활용 및 지역 인력 채용 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동안 급수구역을 블록 형태로 나누고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유수율을 75%까지 끌어올리고 관망 정비를 통해 전국 유수율 수준인 83%까지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이 2022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신탄소 섬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소라 기자입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전북 탄소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키스트는 24일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제2공정장비동 준공식 및 미래포부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 전북분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 그리고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전북분원에게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키스트 전북분원은 202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신탄소 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방 분야에 활용 가능한 초고강도 탄소섬유나 신개념 기능성 탄소섬유, 저가 탄소섬유 등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핵심 과제인 탄소산업이 올해부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본격화되면서 키스트가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키스트 전북분원은 2008년에 설립됐으며 국방, 항공우주, 자동차에 쓰이는 복합 소재 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서울광장과 평창, 강릉 올림픽 경기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인 평창 이버스가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버스 공유 플랫폼 위주돔과 이 같은 내용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티켓이나 평창, 강릉 문화올림픽 공연 티켓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선착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포털 사이트에서 평창 이버스를 검색하거나 예약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 2.4배,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에 따르면 시군별 상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 2.4배,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임시리 톤당 4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정읍시는 톤당 960원으로 가장 높아 2.4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톤당 720원, 남원 710원, 김제 680원, 군산 610원, 익산 500원 등이었습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장수군의 경우 톤당 가장 적은 73원이었고 정읍은 톤당 900원으로 도내 시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해 장수와 12배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이 683원인데 반해 전북은 916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장 의원은 수돗물 생산원가는 가장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해당 시군이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수도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지표인 것입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소통회장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융합 네트워킹 데이를 지난 24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추진단은 지난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족한 민관산학연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이번 네트워킹 데이는 상호 소통을 통해 동종, 이종 기업 간의 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소개와 지역 ICT 기업의 보유기술 홍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칩니다. 상하지구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90%를 거점으로 지역의 자연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한 체험 공간을 마련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상하면 자룡리 산 1-2번지 일원에 휴식 레저 체험을 제공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공공시설인 도로주차장, 친환경 전시관 등과 민자시설인 상하키친, 햄공장, 농원식당 등이 완료됐고 올해 5월까지 빌리지 스파, 파머스 빌리지 등이 준공되며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됩니다. 농가분들이 농산물을 제대로 재배해서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로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첫 번째 농가와의 상생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지역민을 많이 고용 창출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일자리를 생성함으로 인해서 좀 그 이 지역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북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상하면 자룡리 450-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험 기반 시설과 숙박 시설을 마련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관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룡 서당 강설단 마을이 힘을 합쳐 추진합니다.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자수체험, 갯벌체험, 조개캐기 등 운영 프로그램 구성을 마쳤고 향후 체험과 숙박시설이 마련되며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험 관광 기반 및 숙박시설 구축을 통해 도시민 유입 촉진과 농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여 삼락 농정의 일환인 사람 찾는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일의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창업에서 인증까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30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인증 지원, 판로 및 컨설팅 지원 등 진흥원의 주요 사업 일정과 지원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26,345개 전 보육실에 공기청정기를 한 대씩 지원합니다. 시는 20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기청정기는 보급 그 자체보다는 필터 교체 등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행동요령을 배포해서 공기청정기 보급과 함께 종합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24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및 장애인단체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고 부모회와 장미회는 발달장애인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